잘 나가는 방송, 재미있는 프로그램 단매거진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구직자들이 수첩을 들고 열심히 챙겨보는 특강 중의 특강이죠. 네. 공채 완전 정복!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네, 공채 완전 정복. 소장님, 오늘 또 어떤 기업의 공채 전략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등 회사의 이미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중에서 가장 긴 평균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는 대우증권의 인턴십 공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현재 대우증권은 사는금융그룹에 소속돼 있으며 인턴십 서류 접수는 20일 금요일 오후 16시까지 접수 마감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금요일까지 접수 마감이고 지원 자격부터 그럼 한번 저희 속 시원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대우증권 인턴십에서는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자 모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6월에서 8월까지 인턴십 기간 중에 풀타임으로 근무 가능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다른 회사와 달리 모집 직종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통합 직군으로 모집하여 면접 전형에서 지원 직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실제 이제 추후 확정될 지원 직무는 PB 영업을 비롯해서 IB, 파생, 운용, 홀세일, 본사 지원, IT 직군으로 구분이 되고요. 우대 상황이 있는데 정권투자 상담사나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그 다음에 AFPK, 그 다음에 CFP 및 IT 관련 자격증을 보유자는 좀 우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형 방법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을 거쳐 인적성 검사,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합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5월 27일 금요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짧은 기간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스펙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본인 스스로 정권업 전반에 대한 준비 사항을 자기소개서에 충실히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네, 짧은 기간 안에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우증권이 원하는 인재상은 좀 어떤 건가요? 대우증권은 크게 4가지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크리에이티브 챌린저, 그다음 프로페셔널리즘, 커스터머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아너 앤 프라이드라는 4가지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개혁이나 혁신, 도전, 함께 그 다음에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인의 장점이라든지 경험을 미리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온통 다 영어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 영어 잘해야 하나 봐요. 이 소장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어를 잘하는 기업보다는 뭐 내수에 지중한 백화점이라는 쪽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네. 뭐 요즘에는 글로벌 전략이라도 관계가 없죠. 뭐 영어 통역을 대동하면 되니까. 우리 김주리 씨는 어떠세요? 영어 시험 본 적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영어 시험 본 적 있는데요. 영어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네. 아직은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 한 건 두 개만 사실입니다. 읽어보세요, 인재상. 어디요?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네. 프로페셔널리즘, 챌린지. 네. 어디서 본 건 많으신 것 같아요. 영화를 많이 보셨다. 네. 자, 이번에 그러면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기소개서 어떤 항목들이 네. 나올까요? 대우증권의 자기소개 항목은 이제 지원 동기 및 10년 후의 나의 모습,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그 이유, 그 다음에 대우증권에 대한 이미지와 개선 방안, 그 다음에 그 자신이 내세울 능력과 그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대우증권의 PR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5가지 항목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짧은 서류 전형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실무형 인재 선발이라는 것은 채용 프로세스의 변경이 대우증권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항목들이 참 다 딱딱하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꼭 챙겨야 할 어떤 요령 이런 거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보다 핵심적으로 3가지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턴십의 채용 동기에서는 통합 직군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세부적인 직무를 설정한 후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본인이 준비한 지식이라든지 경험, 장점 등을 명확한 논리로 기술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우증권의 이미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언론 보도를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본인 임의로 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만 너무 개인적인 인연이나 인맥을 강조하시는 건 피하셔야 되고요. 또한 대우증권의 미래 비전과 연결고리를 가지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선택한 이미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증권의 PR 방법에서는 기존에 실시했던 방법인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고, 지금 요즘에 대부분들이 지원자들이 SNS를 많이 쓰는데 네. 이 SNS의 단순한 접근이 아니고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네. SNS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까지 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참 쪽집게로 요령을 그래도 탁탁 짚어주셨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여러분이 함께 하셨어도 합격될 확률을 조금 높이신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인적성 검사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인적성 검사는 언어와 수리로 구성된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로 구별돼가 실시되는데요. 먼저 언어 영역에 대해서는 긴 지문을 읽고 참과 거짓, 모르겠다를 선택하는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다만 네. 이제 다른 회사와 다르게 경제 및 금융, 정권과 관련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언어적인 측면에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기본 상식에 대한 이해가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이나 경제, 정권 전반에 대한 기사나 이슈를 사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리 영역에서도 도표와 차트, 통계를 뿐만 아니고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수익률 등의 조금 더 전문적인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경우는 오지선다를 벗어나 십지선다까지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기출 문제를 먼저 학습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문제 내는 분들도 어렵겠어요. 십지선다요. 십지선다도 처음 들어봤네요. 보기 내는 것만 해도 승차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뭐 거의 뭐 필기 시험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시험이 까다로우니까 그만큼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까다로운 만큼 또 연봉 또한 그만큼 높다라고 또 알고 있어요. 네. 연봉 얼마나 되나요? 지난 조사지만 작년 네. 7월 조사의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평균 임금이 9,200만 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예. 그 몇 년치를 합치는 거 말고 그냥 1년 연봉. 지금 평균 9,200만 원. 1년 연봉이요. 네, 우리 말고요. 우리 말고. 네. 한 1억에 4, 5년 합치지 가깝네요. 않았어요? 네. 1억에 가깝네요. 연봉 1억에 가까우면 뭐 네. 진짜 뭐 시험 10번이 아니라 20번 그렇죠. 보고요. 십지선다가 뭡니까? 80지도 저는 풀 수 있습니다. 백지선다 네, 다 풀 수 그렇죠.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어려워서 포기하셨던 분들한테 연봉이 또 이렇게 좀 자극제가 됐을 것 같은데 이어서 면접 전형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면접 전형은 크게 이제 실무 면접, PT 면접, 영어 면접으로 된 1차 면접과 2차 면접인 임원 면접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인턴십 공채의 경우는 임원 면접이 생략된 1차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대우증권이 과거 대우그룹부터 그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게 유명했고 면접 중에서는 강도 높은 압박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내실있어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까다로워도 뭐 암만 힘들어도 연봉이 뭐 평균 9,200이면 방금 하신 말씀은 안 들렸죠? 전혀 계속 뭐 전혀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또 게다가 소장님의 면접 요령 들으시면 또 승산이 그만큼 생기는 거죠. 네네. 그렇죠. 쪽집게 요령. 자, 그렇다면 대우주권 면접 요령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실무 면접에서는 실제 깊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질문이 됩니다. 네. 정권 내부적인 다양한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ELS를 비롯해가지고 IB, 주식 채권의 차이, 수수료, 그다음에 EB와 CB의 차이 등의 다양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일단 이제 기출 질문에 대한 학습이 먼저 되어야 하고 현재 이슈화가 되는 용어와 개념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T 면접에서는 3명이 3조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지만 각자 발표한 주제를 선택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형식입니다. 특히 이제 발표 후에는 면접관 이외에 같이 면접을 진행한 다른 2명에게도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구성이 발표된 후에는 조원끼리 사전 시나리오를 미리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이제 영어 면접에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정권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자질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조금 가장 쉬운 구조와 단어로 중심으로 답변하시고요.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반드시 끝까지 다시 질문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증권 내부적인 다양한 기본 개념 이해하시고 또 PT 면접에서는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영어 면접에서는 완벽하게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면접 요령 몇 가지 찝어 주셨는데요. 합격이 눈앞에 와 있는 것 네, 같은 그런 보이고 느낌이 듭니다. 발음 좀 잘 안 되시면 저희 김지리 강사님처럼 챌린지 이렇게 한 네. 번씩 프로페셔널리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우증권 인턴 공채 전략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윤호상 소장의 핵심 포인트 콕콕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대우증권의 채용 슬로건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젊은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인의 꿈 대우증권에서 키워드리겠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기업이 이제 비슷하지만 이제 젊은 생각, 그다음에 창의력과 열정에 가장 중요한 인재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스스로 증명하고 실천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증권과 그다음에 자산 관리 등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차 면접에는 실무 능력과 전문 지식을 다양하게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 학습이 필요하고요. 대우증권 스스로가 이제 주식 분야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자산 관리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본인 스스로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학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우증권의 스스로가 앞서 말했듯이 증권사 중에서 가장 긴 평균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고 네. 작년 기준으로 9,200만 원의 직원 평균 임금을 받을 정도로 1등 회사의 이미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 직원 스스로도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만의 역사와 자부심을 좀 미리 학습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처음에는 들어가기 어렵지만 연봉도 그렇고요. 회사에 그렇죠. 좋은 게 많은가 봐요. 장기 근속자분들 많으신 그렇습니다. 거 아니, 보면. 뭐, 장기 근속이고 뭐고 이만큼 좀 다 오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 3가지. 젊은 생각, 폭넓은 학습, 그리고 자부심을 미리미리 공부하셔갖고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채 완전 정복이었습니다.